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7강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까지는 1강에서는 OT를 공부했고요. 2강, 3강, 4강, 5강, 6강에서는 출제 범위에 대해서 기초 부분, 중요한 부분을 교과서, 교재 없이 제가 강의를 해드렸고요. 오늘 7강 시간부터는 여러분 어제 따끈따끈한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본 교재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7강 강의를 하기 전에 이 책을 여러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릿말을 넘겨보시면 머릿말 나오죠. 머릿말은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뒤에 보시면 차례가 나옵니다. 오늘 제 7강 시간인데요. 차례를 보시게 되면 8페이지 조세의 개념과 분류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조세 전반적인 총론이 되겠고요.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했습니다. 취득세, 등록 면허세, 그리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렇게 5가지가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1페이지서부터 지금 133페이지까지가 양도소득세가 되겠고요. 이론까지가 되겠죠. 그리고 양도소득세 이론 1과 2 116페이지서부터 133페이지까지가 양도소득세 실무 2로 구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실무, 증여세 이론 실무, 상속세 이론 실무, 이거는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가 않는데요. 왜 교재에 넣어놨냐고요? 여러분들이 합격한 이후에 이제 실무를 좀 알아야 되겠는데, 현재 공인중개사 책에는 실무로 나온 책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합격한 이후에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너스로 강의를 해드리기 위해서, 또 책을 또 사시게 되면 이중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너스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합격하시고 제가 이 실무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록에 보면은 부동산세법은 시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개정이 되는데요. 2003년도에 개정안, 2014년도에 개정안, 2015년도 개정안을 이렇게 나열해서 참고로 넣어놨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합격하시고 실무에 접하시면서도 이 내용을 보시면서 어떻게 변했는가, 개정되었는가, 또 어떻게 실무에 적용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별책으로, 부록으로 넣어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중에 있는 부동산세법책 상당히 두껍죠. 저는 내용의 거품을 완전히 제거했고 꼭 알아야 할 내용들만 나열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까지 이론 내용이 133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결과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시중에 없는 문제, 그리고 앞으로 26회 때 부동산세법에서 출제 가능한 문제들을, 엑기스 문제들을 여러분 더 배움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에게 선보일 것을 분명히 약속드리면서 오늘 7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강 때 OT 시간에도 조세란 무엇이냐, 조세의 개념을 공부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들으시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면 아주 좋은 성적으로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드리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8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보시게 되면 조세의 개념과 조세의 특징이 나오죠. 이거는 제가 1강에서 강의했습니다. 1강에서 강의했기 때문에 그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세의 개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살림살이를 하려고, 즉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법이 정한 대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 자연인이나 법인들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뭐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이제 과세, 그러면 여러분 부동산을 사야 세금 내는 거 아니겠어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는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소득이 있어야 세금 내는 거지, 취득 행위도 보유도 처분 양도도 하지 않으면 세금 안 내는 겁니다. 그래서 과세 요건이 충족되어야만이 세금 내는 겁니다. 이때 과세 요건에는 뭐가 있었나요? 과세 요건이라는 것은 세금을 부과하는데 그러한 필요한 사항을 과세 요건이라고 했는데 네 가지 배웠죠? 누가 세금 내느냐? 납세 의무자. 무엇에 대해서 세금 내느냐? 과세 대상. 얼마를 기준으로 세금 매기느냐? 과세 표준. 몇 프로의 세금 내느냐? 세율. 네 가지가 과세 요건인데요. 2강, 3강, 4강, 5강, 6강을 들어보시면 취득세, 등록, 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의 그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에 대해서 기본적인 강의를 했기 때문에 꼭 6강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7강 교재로 나가는데요. 거기 여러분 과세 요건 나왔죠? 납세 의무자, 세법 규정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과세 대상이라는 것은 과세가 되는 목적물이 무엇이냐? 다른 말로 과세 대상, 과세 물건, 과세 객체 이런 말을 씁니다. 과세가 되는 목적물이 무엇이냐? 즉 무엇을 샀느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팔았느냐,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되는 것이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세액을 산출하는데 기초가 되는 수량과 과액을 말한다. 거기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약자로 과표라고 하지요. 세법 규정에 의해서 세액을 산출하는데 기초가 되는 것인데 거기 줄 치세요. 다 줄 치는 거 아닙니다. 수량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고 과세 표준이 가액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량이라든가 중량이라든가 무게, 용적, 부피, 수량, 중량, 용적, 수량, 중량, 용적, 부피, 넓이 이런 거, 이런 걸로 세금 매기는 것을 거기다 쓰세요. 종량세라고 합니다. 종량세. 거기 여러분 줄 긋고 수량으로 표시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종량, 양세라고 하고, 세금을 매기는데 가액, 가액이라고 하는 거 뭡니까? 값과자잖아요. 가액. 가액. 금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종가세라고 합니다. 하하. 자, 세금을 계산하는데 수량으로 표시하는 것을 종량세라고 하고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종가세라고 한다. 값가짜, 종가세.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세법 규정에 의해서 세액을 산출하는데 어떤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표시하는 것,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총가세라고 하고, 수량과 중량과 용적과 넓이, 부피로 표시하는 것을 종량세라고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세의 특징이 조세의 개념에 다 나옵니다. 과세 주체는 누가 세금을 받아가느냐? 1강에서 강의했습니다. 과세 주체는 과세권자가 누구냐? 누가 세금을 받아가느냐? 국가가 징수하면 국세가 되겠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가 징수하면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과세의 목적은 뭐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살림살이 하는 거니까 재정 수입 조달 목적이죠. 그죠? 국가 살림살이 하고, 중앙정부 살림살이 하고,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살림살이 하고, 전국에 있는 시군 구청에서 살림살이 하는데 쓰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앙정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예술 다 살림살 하는데 쓰는 것입니다. 과세 근거는 법률의 근거를 둡니다. 우리나라 법 중에 최고의 법이 헌법인데요.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해졌어요. 법률의 근거를 두는데 과세 요건이 충족되어야 세금 내는 겁니다. 소득이 있어야 세금 내는 거지요. 부동산을 사야 취득세를 내는 거지요. 부동산을 팔아야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입니다.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 여러분이 세금 낸다고 국가가 무슨 혜택을 주던가요?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대가성이 없다. 반대급부가 없다. 이것을 무보상성이라고 합니다. 리워드가 없다는 거지요. 보상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세금 많이 낸다고 어떤 혜택이 있는가? 세금을 적게 내건 세금을 안 내건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보상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세금은 모든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안겨준다. 그렇죠? 금전급부입니다. 모든 세금은 원칙은 금전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죠. 현금으로. 그러나 외외적으로 물납제도가 있습니다. 물납제도가 있다. 그게 물납제도 줄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세금은 원칙은 금전 납부인데 외외적으로 여러분 제 부동산세법은 편하게 책 읽을 것도 없어요. 제가 강의한 거 필요한 거 있으면 필기하시고 중요한 거 줄 그시고 제 강의만 열심히 듣고 이 말이 귀에 가슴에 와 닿고 이해가 되고 귀에 뚫릴 때 좋은 점수를 받으니까요. 시간 날 때 많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원칙은 금전 납부고요. 외외는 물납이 있습니다. 물납이라는 것은 물건으로 세금 내는 거지요. 물납은 뭘로? 부동산이라든가 유가증권으로 세금 내는 것을 물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거기 외외적으로 물납이 인정되는 것은 어떤 거냐? 거기 나왔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는 물납이 인정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세금은 원칙은 금전 납부가 원칙이지만 외외적으로 물납이 가능한 것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가 된다. 자, 9쪽에 보시면 3번 별표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물납과 분할납부를 인정하는 조세 구분. 이거는 시험장 가기 전날까지 꼭 알아야 될 내용들입니다. 물납 요건은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와 상속세와 증여세인데 물납 요건을 보니까 공통사항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천만 원 초과입니다. 하하, 하나 알았네. 물납은 납부할 세금이 얼마라고요? 1천만 원을 초과해야 된다. 초과라는 것은 1천만 원이 넘어가야 되는 거지요. 1,000만 원이 넘어간다는 거지요. 그런데 물납 대상이 나왔어요. 자, 물납 대상 잘 보세요. 재산세는 물납이 뭘로 가능하냐? 관할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입니다. 관할구역이라는 것은 내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산다면 강남구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저 충청도 제천시에 있다, 제천에 있는 부동산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기 그 물건 소재지입니다. 물건 소재지. 여러분, 제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아파트를 갖고 있다, 성동구에서 토지를 가지고 있다면 재산세를 내는데 그 재산세는 관할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으로만 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거든요. 써보세요. 재산세는 이미 1강에서 제가 2강에서 다 배웠잖아요. 재산세는 어디에 들어간다? 지방세죠. 옆에다 써보세요. 재산세는 지방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는 일명 부유세라고 그랬잖아요. 토지를 많이 갖고 있거나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것이 종합부동산세 국세이기 때문에
물납 대상은 뭐냐? 국내에 있는 소재 부동산입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이 물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첫날부터 이렇게 강의를 안 하는데 저는 오늘 첫날부터 직접 시험하고 연결된 것을 강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나요? 하하, 잘 모르시겠죠. 양도소득세입니다. 토지 건물을 팔아가지고 양도소득이 있을 때 내는 거 양도소득세인데, 양도소득세 물납은 뭘로 가능하느냐? 부동산이 아닙니다. 채권으로 가능한데요, 공공용지 보상 채권으로 가능합니다. 내가 토지를 수용당하게 되면은요, 국가한테 보상금을 받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으로부터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상 채권. 국가가 주는 채권, 공공용지 보상 채권을 받았을 때 그것으로 양도소득세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는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상속받은 재산 중에서 부동산과 유가증권, 증여받은 재산 중에서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할납부는 또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물납 대상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첫날부터 상당히 복잡하게 강의를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1년을 강의 듣고도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것이 수험생들의 보편적인 내용들입니다. 1년을 공부하고도 이게 정리가 안 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첫날부터 교재 9페이지에 이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면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물납까지만 정했습니다. 분납은 아직 강의를 안 했고요. 그러나 분납도 한번 해볼까요? 재산세는 분납이라고 하는 건 뭐냐? 분납, 나눠내는 겁니다. 분납, 나눠내는 건데, 재산세는 납부할 세금이 500만 원을 초과할 때 초과 금액에 대해서 45일 이내에 나눠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700만 원 나왔다, 500만 원까지는 납부기한 내내고 200만 원은 납부기한을 초과해서 45일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 종합부동산세는 5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2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는 공통사항이 1천만 원을 초과할 때 2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 여러분, 공통사항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500만 원을 초과할 때 분납이 가능하다. 그런데 재산세는 45일이고 종합부동산세는 2개월 이내고, 양도소득세와 상속세와 증여세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데 분납기간은 2개월 이내다. 다 끝났네요. 여러분이 1년 동안 배우고도 정리를 못하고 말을 못하는데 오늘 여러분 짧은 시간에 엄청난 내용을 봤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표를 통해서 봤습니다. 4번. 자, 국세와 지방세를 비교하겠습니다. 여러분, 국세는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거지요. 즉, 국세는 어디서 징수하는 겁니까? 세무서에서 징수하는 겁니다. 세무서. 여러분, 세무서의 상급기관은 서울지방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의 상급기관은 국세청, 국세청의 상급기관은 기획재정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건 국세인데, 국세는 세무서에서 징수하는 것이고요.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것이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징수하는 세금도 있고, 시, 군, 구, 여기서 구라고 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그리고 광역시의 자치구를 말합니다. 자치구에서 징수하는 세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징수하는 것은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국세 중에 직접세가 있고 간접세가 있는데요. 여러분, 직접세라고 하는 건 뭐냐? 직접 여러분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을 납세자,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을
담세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세금을 직접세라고 하는 겁니다. 직접세. 예를 들을까요? 여러분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세금, 소득세는 직접 내는 거니까 여러분 직접세 들어갑니다. 법인들이 주식회사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세금을 내는 것이 법인세가 되겠는데, 법인세도 직접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아가지고 상속인이 세무서에 상속세를 내지요. 부모로부터 살아생전에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세를 냅니다. 이것도 직접세가 되겠습니다. 전국의 주택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할 때 내는 것이 종합부동산세인데, 여러분이 종합부동산세도 직접 내기 때문에 직접세가 되겠습니다. 즉 직접세는 납세자, 세금을 내는 납세자와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 담세자가 일치하는 세금이 직접세가 되겠고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세금이 간접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게 부가가치세가 되겠죠.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세금을 부담합니다. 그걸 담세자라고 하지요. 여러분이 우유를 사 먹고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어도 그 속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가 부담했나요? 담세자는 소비자입니다. 그러나 세금을 세무서에 납부하는 납세자는 사업자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지요. 우유를 판매한 판매업자, 우유를 만든 제조업자, 식당 운영하는 식당 주인, 사장이 납세자가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사치성 재산을 사게 되면 개별 소비세가 붙습니다. 밍크코트를 샀다면 개별 소비세가 붙지요. 여러분 누가 부담합니까?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납세자는 누굽니까?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술을 먹으면 뭐가 붙죠? 주세가 붙습니다. 누가 부담합니까?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납세자는 누굽니까? 술을 만든 제조업자,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여러분 자동차에다가 휘발유를 넣게 되면 교통에너지, 환경세가 붙습니다. 네. 또 주식을 팔게 되면 증권 거래세가 붙습니다. 누가 부담합니까?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납세자는 누굽니까? 증권 회사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간접세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 암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거의 시험에 나올 확률은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과거에 85년 1회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직접세, 간접세가 출제된 바 있지만 오늘날에는 이런 거 출제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 목매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소득세, 직접세, 법인세, 직접세, 상속세, 증여세, 직접세, 종합부동산세, 직접세, 부가가치세는 간접세. 술 먹으면 주세 붙어요. 간접세. 주식을 팔았어요. 증권거래세, 간접세가 되겠습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것이 지방세가 되겠는데요. 거기 지방세에 그런데 우선 국세 중에 말이죠. 목적세라는 말이 있어요. 모든 세금에는 보통세가 있고 목적세가 있는데요. 보통세라고 하는 것은 일반 경비에 충당하는 것이 보통세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받아가지고 일반 경비에 충당하는 것이 보통세가 되겠고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징수하는 것이 목적세인데요. 오늘 암기할 거 국세 중에 목적세 별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국세 중에 목적세는 교육세 암기하세요. 국세 중에 목적세 별표시 암기. 그런데 이거 암기한다고 시험 잘 보는 거 아닙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거지요. 국세 중에 목적세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징수하는 건 목적세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징수하는 것이 목적세인데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세, 그리고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중앙정부가요, 이 세금 받아가지고 어디에 쓰는 거예요? 어디에 쓰는 겁니까?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징수하는 겁니다. 교육세 받아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교직원들 월급 주는 데 쓰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이렇게 공립학교, 국공립학교를 짓는데 교육재정을 목적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의 질적 목적을 위해서 징수하는 것이 교육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말 그대로 교통시설 확충입니다. 도로 확충, 고속도로 만들고 이런 데 쓰는 것이 교통에너지 환경세가 되겠고요. 농어촌 특별세는 국가가 세금을 받아가지고 농어촌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촌 발전 진흥자금을 위해서 징수하는 것이 농어촌 특별세가 되겠습니다. 뭐 이해할 것보다도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국세 중에 목적세는 세 가지가 있다.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가 있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고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목매지 마세요. 그 다음에 지방세. 지방세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보세요. 보통세, 목적세가 나오는데 역시 지방세도 일반 경비에 충당하는 세금이 보통세가 되겠고, 지방세 중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징수하는 것이 목적세가 되겠는데요. 목적세만 암기하세요. 지지입니다. 지방세 중 목적세. 지방교육세. 교육세는 교육세인데요. 지방교육세입니다.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지지라고 나왔죠?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지. 뭐 뒤집어졌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지. 요것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모든 세금에는 국세와 지방세가 있는데요. 다시 또 뒤에 가서 용어 정리 또 나옵니다. 국세 중에 목적세는 교교농, 교교농. 지방세 중 목적세는 지지. 요것만 기억하세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세요. 국세 중에 목적세 교교농,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중 목적세는 지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오늘 암기할 거 요것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국세와 지방세의 목적세를 살펴봤고요. 다섯 번째 또 별표시 하시기 바랍니다. 독립세와 부가세. 말 그대로 독립세라고 하는 것은 세원이 독자적인 조세가 독립세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세금이 독립세입니다. 예를 들면 소득세 독립세, 취득세 독립세, 재산세 독립세, 상속세, 증여세 독립세 다 독립세입니다. 그런데 부가세라고 하는 건 뭐냐? 독립된 조세에 추가로 세금이 붙는 것을 부가세라고 합니다. 다른 세금을 A라는 세금이 붙을 때 뭐가 따라 붙는 게 부가세다. 다시요. 독립세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뭐 암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필기 안 합니다. 독립세라고 하는 것은 세금의 원천이 독자적이다 이런 얘기지. 독자적인 조세. 세원의 원천이 독자적인 조세를 독립세라고 한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다 독립세입니다. 부가세라고 하는 것은 독립된 조세에 추가로 뭐가 붙는 게 이것이 부가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세 중에 부가세는 교육세와 이것도 암기야 제일 밑에 국세 중에 부가세는 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가 있는데요. 우리가 술 먹으면 뭐가 붙죠? 주세. 주세에 교육세가 또 붙어요. 주세에 교육세가 또 붙는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 이런 거 있죠.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데 종합부동산세 낼 때 농어촌 특별세라는 세금이 20% 또 붙어. 그게 바로 부가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중에 부가세는 지방교육세가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 가정에서 토지, 건축물, 주택 가지고 있으면 무슨 세금 내죠? 재산세를 내는데 재산세 낼 때 지방교육세 20%가 또 추가로 붙습니다.
재산세 낼 때는 지방교육세 20%가 추가로 붙는 거라, 오늘 부가세는 독립된 조세에 뭐가 추가로 이렇게 붙는 것이 부가세가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7강을 마치겠습니다.